이 노래가 진짜 가사가 또 압권입니다. 압권이죠. 네. 중간에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때문에 아이예요, 아이.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같이 데이트하다가 엄마한테 그 엄마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불량이거든. 머리도 머리 이런 데다가 네. 거기다 대낮부터 술 마시고. 그러더니 어느 날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숙집에서 밤새도록 곡을 쓴 거예요. 여자친구를 생각하시면서 쓴 곡들. 끝을 맺고 말았네. 골목길 접어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대중음악이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재원입니다. 오늘 시절 연가에서 모신 이분, 골목길 하면 모두가 떠올릴 이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요. 기타리스트 겸 프로듀서, 신촌블루스의 어민호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민호 선생님은요, 한국 블루스의 개척자로 80, 90년대 대중음악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전설적인 밴드죠. 네. 신촌 블루스의 리더인데요. 정말 시절 연가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 블루스라는 말이 거의 안 들어본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단어이긴 한데, 하지만 정작 또 블루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막상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노래 곡명에 블루스가 들어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 아버지 세대 때도 그런 곡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에 했던 블루스하고 저희들이 했던 블루스하고 뭔가 조금 다르죠. 저희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흑인 블루스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좀 진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블루스에 대해서 살짝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흑인들의 어떤 전통 음악, 아프리칸 음악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특정한 무슨 블루노트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음에서 또는 노래에서 나오는 그 애절한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옛날 또 판소리에서 나오는 그런 뭐 한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마 이론보다는 우리가 직접 들어보면 블루스가 이거구나 느낌이 딱 올 것 같은데요. 뭐 오리지널 블루스 곡은 뭐 베시 스미스의 뭐 다운 하티드 블루스 이런 노래는 블루스의 여제로 불렀었잖아요. 베시 스미스 같은 거. 그분들은 이제 그 네. 정통 블루스에서 재즈로 넘어간 분들이죠. 네, 그래서 초기 어떤 블루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로버트 존슨의 크로스로드 블루스 이런 노래들도 굉장히 뛰어난 기타 어떤 연주 또 가사로 블루스와 또 이후 록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선생님 기타 있는데 기타로 블루스 리듬 한번 예시를. 이 기타가 그냥 우리가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네. 가령 이제 네. G 블루스를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서부의 어떤 풍경이 막 떠오릅니다. 황량한 풍경.
이게 가장 기본적인. 네. 이게 이제 블루스의 가장 기본적인 열도 조절. 네, 네. 좀 아까 네. 로버트 존슨이라는 네. 분 이런 분들은 아주 정통 블루스예요. 그러니까 네, 초기 초창기 완전, 때. 초창기. 예, 그래 뭐 혼자서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이제 골목길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골목길이 나왔군요. 그러네요. 네. 진짜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가 숨을 뛰고 있었지. 거칠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정통 블루스죠. 네. 골목길의 진한 버전이네요. 네, 찐 이거는. 버전. 네. 진한 버전. 제가 이걸 발표할 때는 네. 네. 뭔가 그래도 이 대중적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레게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 예, 예, 예. 그럼 선생님 언제부터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희 형이 둘째 형이나 셋째 형이 다 밴드부에 들어가서 네. 연주를 했거든요. 형 때문에 뭐 롤링스톤스 알게 됐고 뭐 그 외에 다른 밴드들도 많이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사가지고 듣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막 그 수준 높은 취향을 형성하신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서. 공부를 잘하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선생님이요? 원래 그렇죠. 굉장히, 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시고요. 네. 뭐 잠깐 음악을 알기 전에 음악을 알기 전까지. 기타를 알기 전에 그렇죠. 기타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다음부터는 공부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음악을 들으시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있나요? 그게 이제 중3 때인가 고1 때 친구 하나가 나보고 야 뭐 시민회관에 가면은 보컬 우리나라 유명한 보컬들이 다 나온대요. 땡땡 치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본 거예요. 아 근데 뭐 다른 밴드는 뭐 맨날 그 외국 곡을 들었었으니까 카피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신중현 선생님이 딱 나왔는데 이거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막 몸을 뒤틀면서 기타를 치는데 어유 이거 뭐 가요 그것도 가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빗속의 여인 뭐 이런 거 커피 한 잔 이런 거 하는데 저분은 뭔가 다르다.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칠판이 전부 기타로 보이고 들어놓은 기타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몰래 이제 학교에다가 악기 감춰놓고 연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음악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1978년에 그 서울로 오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재수하다가 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린 마음에 네. 음악 하려면 이 집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다. 아,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한 거죠. 부산으로 무조건. 그럼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막 DJ 활동도 하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 다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사람인데 네. 나 DJ로 하고 싶다. 그럼 시켜줘요. 아, 그럼 시켜줬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가 73년도니까 서울말 쓰고 네, 오, 그쵸. 그다음에 얼굴도 괜찮게 생겼고 그게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어디나 가도 음악 좀 알아? 틀어봐. 아, 그럼 몇 번 틀고 그러면은 있어. 그러면 부산에서 이렇게 DJ 활동을 하시다가 한 5년 정도 그럼 한 부산에 계셨던 건가요? 서울 올라온 게 78년도에. 그렇죠. 그때 풍산 장기들 이렇게 거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서울 올라와서 누구를 봤냐면은 이정선 씨 해바라기를 보고 네. 또 나 아는 친구가 이정선 씨를 이렇게 직접 소개도 시켜줬어요. 또 연결이 그렇게 됐었군요. 네. 이 친구가 기타 잘 네. 친다. 그래서 이정선 씨가 그래? 퉁명스럽게 쳐봐. 그래서 네, 알죠. 네. 네, 그래서 그래. 근데 어느 날
우리 클럽에 네. 제가 일하던 클럽에 네. 라이브 클럽이거든요. 거기에 이정서 씨가 내려온 거예요. 카페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야, 저 인간 혼자 하니까 되게 재미없네. 해바라기가 깨졌을 때가. 아. 이정서 씨하고 같이 이제 앉아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 친구가 기타 좀 치는데 내일 아침에 네. 오전에 같이 연습해가지고 무대에 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정서 씨가 좋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호텔 방에 가가지고 네. 낮에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정서 씨가 좋았나 봐요. 마음에 드셨군요. 거기다 관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 인간이 이제 보니까 기타도 잘 치네. DJ인 줄 알았는데. DJ인 줄 알았는데. DJ인 줄 알았는데. 얼굴 잘생긴 DJ인 줄로 알았는데. 이정서 씨가 서울 올라오면은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서울 가야 되겠다. 네. 이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가자. 네. 그리고 뭔가 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무작정 또 올라온 거죠. 그때 이제 네. 이정선 씨하고 같이 했던 친구가 이광조예요. 네. 네. 풍산. 예, 네. 그래서 엄격결의 트리오가 된 거죠. 마을 지나 강을 건너 내 마음 편히 쉬겠네. 그러시다가 블루스를 해야 되겠다. 신전 블루스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그러다가 그 풍선이라는 팀은 1년 만에 깨졌어요. 이광조 씨가 이광조가 지구 레코드에 혼자 솔로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정석 씨하고 나하고 둘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위치. 네.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저녁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체질에 안 맞는 거야.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때문에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어느 날 이거 내가 음악을 하려고 그랬던 거 이게 아니다. 모 레코드사에 이제 프로듀서로 들어간 거예요. 가요 파트로. 응? 그래서 그 앨범 제작하는 거에 이제 참여돼서 이제 프로듀서죠. 네. 감히 뭐 내가 편곡 같은 거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때는 이제 기타를 좀 안 쳤었어요. 근데 이게 몸이 근질근질해서 안 그렇죠, 되겠더라고요. 결국은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정선 씨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다. 우리 이렇게 형곡이나 내 곡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나 이런 데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통기타 가지고도 좋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한영애 껴, 김현식 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게 신촌 블루스가 된 거예요. 네. 선생님 때문에 동네 뮤지션들이 신촌으로 모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동아리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모였다가 어떻게 연주하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공연을 하면서 블루스라는 것이 낯선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호응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블루스가 시작된 게 거의 일제 강점기더라고요. 제가 찾아보고 네. 네, 했더니 그 당시 1937년의 중일 전쟁 이후에 굉장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허무적이고 뭔가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좀 만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블루스 장르가 인기를 얻게 되고요. 노래 제목에도 블루스가 제목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희망의 블루스 1939년에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됐고요. 기타를 안고 인대 안라멘트에 고향 부르다. 그 이외에도 뭐 1960년대 보면은 현인 선생은 또 영등포 블루스. 쓸쓸한 영등포에 구선 비만 날이네. 또 안정예 씨는 대전 블루스. 브루스, 대전 네, 브루스. 대전 브루스. 저리 끌어놓는 건도
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 발령시 50분 80년대 초까지도 네. 브루스였고. 다들 브루스라고 했었고 그쵸. 나이트클럽에서 남녀가 부둥켜 안고 돌아가는 브루스 타임. 네. 그게 딱 떠오르는 시기였었거든요. 80년대 중후반에 신촌 블루스가 딱 등장하면서 진짜 본바닥의 블루스가 한국인들한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본바닥의 블루스를 소개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토착화해가지고 그쵸. 완전히 한국적인 블루스의 새로운 전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88년도죠, 데뷔 음반이. 88년. 그렇죠. 예, 86년에 시작을 해서 음반은 88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앨범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비주류 장르였잖아요, 블루스가 당시에는. 네. 그런데도 수십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타이틀곡 한 곡뿐만이 아니라 앨범에 수록된 곡이 모두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 100 중에서 예. 98년 그 23위, 2007년 42위, 2018년 72위에 선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도 들을 가치가 있는 명반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일집 낼 때 그 옛날에 제가 배웠던 박인수 씨 있잖아요. 봄비. 그분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저희랑 같이 한번 앨범을 낼 수 없겠냐 그랬더니 알았다. 딱 그래. 허락 받으신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녹음실에 딱 갔는데 이제 반주는 녹음했고 네. 막상 녹음실에 갔을 때 정소영하고 이제 둘이 이제 네. 마주보고 가사도 그렇지만 마주보고 뭐 근데 노래 부르러 딱 들어가시더니 몇 번 불러보더니 딱 나오는 거예요. 야, 나 이 노래 나한테 안 맞는다. 그건 그걸 것이에요. 그분 성격이. 아, 그걸로 끝났군요. 현장에서. 아, 내가 기대했던 곡인데 이거를 박인수 씨가 안 부른다고 그러니까 좀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제작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이거 들어보라고. 가이드 떴던. 예, 내가 가이드를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갖다가 입혔는데 어떻게 좋대요, 이게. 에라 뭐 될 대로 되라지. 그래가지고 그냥 스튜디오에서 즉흥으로 연주해가지고 노래한 거죠. 선생님 그 신촌 블루스라는 이름은 저 이름도 진짜 절묘하게 잘 지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촌 블루스 이렇게 좀 거듭될수록 관객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관객들이 그런 거야. 아, 이게 좁은 데서 하지 말고 좀 소극장이라도 빌려서 해. 그래? 그랬더니 그 카페 주인이 소극장을 일주일을 예약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로에 있는 그 소극장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앵커 공연까지 하게 됐고 그랬더니 모 방송국에서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아나운서 분이 나한테 근데 팀 이름이 뭐예요? 그러는 거 있죠. 팀 이름이 없었거든. 없었는데. 그때까지도 없이. 그 전까지 네. 없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네. 나도 모르게 네. 그냥 신촌 블루스요. 그게 신촌 블루스가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장면이 절묘했잖아요. 근데 당시 신촌이 어떤 곳이었나요? 우리나라 청년문화의 중심이 종로, 명동 한동안 계속 그쵸. 그쪽이었었는데 근데 거기가 계속 제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너무 임대료가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뮤지션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라이브 카페들이 신촌이나 이태원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특히 신촌에서 신촌 블루스라는 팀이 딱 나타나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니까 한국 청년문화의 중심이 명동 종로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신촌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 거고 이름도 너무 절묘하게 신촌 블루스라서 진짜 신촌 중심지 시대를 상징하는 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종로나 명동이나 이런 데는요, 유명 가수들이나 출연했지. 네. 이름 없는 친구들은 거의 술자리가 없었어요, 사실. 이게 자유로운 영혼들이 좀 모였던 것 같아요. 신촌으로요. 그래서 신촌 블루스 1집에 이어서 신촌 블루스 2집 앨범을 발표하면서 블루스를 어떻게 보면은 주류의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촌 블루스의 2집 음반도요. 역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에서 각각 83위, 45위, 27위에 랭크가 됩니다. 근데 선정된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당대 거장들이 선보인 한국 블루스의 진수. 질박하고 자유분방하며 화려한 어법이 두루 이어진 한국 대중음악 사상 가장 손꼽히는 블루스 음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요? 그건 이제 글 쓰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글보다는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돈도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때? 뭐 별로예요. 그러니까 뭐 댄스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냥 막 뒤에서 좀 후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겨우 없어요. 자, 드디어 네. 오늘의 주제곡인 골목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목길 한번 들어보시죠. 골목길 접어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을 열고 볼 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바다가 아무 말도 하면서 헤어지서 아쉬워 가슴 때문에 바보처럼 한밤에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골목길 접어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이 노래가 진짜 가사가 또 압권입니다. 압권이죠. 네. 중간에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때문에 아이예요, 아이.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저도 뭔가 말을 못하고 돌아서면서 후회했던 그런 경험이 느껴지는데 항상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느끼니까 아마 더 히트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 가사 속의 정서가 실화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혼자 좋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확실하죠? 네. 네. 왜냐하면 뭐 자주 왔으니까 내가 DJ 하는데 와서 부산 시설. 예. 어느 날 알게 된 게 이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집안에서 어떻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같이 데이트하다가 엄마한테 걸린 거죠. 그 엄마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불량이거든. 머리도 머리 이런 데다가 네. 거기다 대낮부터 술 마시고. 그러더니 어느 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장발이었기 때문에 큰 길로 못 다녀요. 다 골목길로 다니는데. 골목길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지도 나를 보고 싶으면 창문 열고 보지 않을까라는. 근데 갔는데 창문은 그냥 커튼이 막 휙 쳐져 있고, 그러니까 헛걸음한 거죠. 네. 근데 돌아오면서 얼마나 가슴이 쓰려요. 그죠. 네. 그때 이 가사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는 저걸 좀 그냥 곡 쓰기 위한 그런 얘기고 아주 편하게 서로 지냈거든요. 네. 주로 바닷가 가서 데이트하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나타난 거죠. 네, 그 친구한테 사랑 고백을 했는데 바닷가에서. 네. 그 친구 얘기하는 게 불안하다 이거죠. 내 삶이. 그러니까
맨 외국곡이나 노래 부르고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좋은데 자기도 좋고 근데 너는 내일이 없이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섭섭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하숙집에서 네. 이제 밤새도록 곡을 쓴 거예요. 그때 썼던 곡들을 살짝 조금씩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그 여자친구를 생각하시면서 쓴 네. 곡들. 조그만 너의 두 손으로 내게 전한 편지에 하고픈 말마저 다 못하고 끝을 맺고 말았네. 이 노래의 주인공도 그분이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루 저녁에 세 곡을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밤을 꼬딱 샌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제 하숙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요? 여자친구가.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려줬거든요. 예. 잡았나요? 근데 자기 데리고 울면서 자기 데리고 도망가. 그러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또 이런 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사람겠어요. 사랑의 편지를 낙엽이 하나둘 떨어져 그대의 머리 위에 흩날린 꽃잎들 사이로 계절은 오네. 또 한 곡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앨범으로 드십시오. 이광조가 불렀던 이별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한테 이제 이별을 전제로 곡을 쓴 거예요. 이 세 곡이 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아까 아쉬움, 이별, 그다음에 지금 들려드렸던 가을 편지. 7-8 가을 편지라고. 7-8 가을 편지. 그런데 골목길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 네, 그때 골목길을 썼는데 네. 근데 골목길은 왠지 좀 쑥스러워. 가사가. 그래서 오히려요. 예. 이 곡은 빼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별을 하고 뭐 하면은 뭐 술을 마시거나 울거나 할 텐데 선생님은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승화했고 그것이 전 국민이 사랑받는 노래가 된 거잖아요. 아니 그 여자친구 분께서 네. 한국 대중가요사에 큰 공을 세우신 거예요. 골목길 아쉬움 희대의 명곡들이 탄생한 네. 거잖아요. 근데 이 골목길 버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1982년에는 윤미선 1집에 수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어민호 선생님이 직접 부르신 장기들의 이제 골목길이 있고요. 또 83년 박미 버전의 골목길, 또 마지막으로 89년 신촌블루스의 골목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커버가 됐단 말이죠. 다시 불렀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다른지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골목길 접어들 때엔 내 가슴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을 열고 볼 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약간 윤미선 씨 버전은 펑크 거의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김현식 씨 버전은 정말 정통 블루스인데 약간 저는 좀 한국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레게인데 네, 그런 레게. 그 당시에 밴드들이 레게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갔죠. 근데 그게 오히려 뭔가 좀 레게로 치면 청국장 레게처럼. 그렇죠. 우리나라 레게. 네, 우리나라 레게처럼 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버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선생님? 요즘에는 제가 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블루스로 연주를 해요. 골목길을. 아주 진하게. 진한 블루스. 거의 연주까지 합치면 한 7, 8분. 굉장한 사랑을 당시 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받을 줄 예상하셨나요? 기분 좋죠. 뭐 히트고 뭐를 다 떠나서 우리가 만든 음악을 관객들이 좋아하는 건 그것처럼 고마운 게 어딨어요. 근데 1989년에 발표된 이 신촌블루스의 골목길이요. 청춘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감 있고 또 쓸쓸한 블루스 연주와 멜로디가 당시 청춘들의 감성에 또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